흐뭇하게 너무 흐뭇하게 나 얘네 아 그래 같이 가자 오빠. 같이 갈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거 이거 욕먹을 수 있는데 가려면 카이스트 가라 여자한테는 인기 많아 이거 제가 똑같은 얘기요. 얘네 집 겁나 잘 살잖아요. 여기 다 왜 놨어? 돈 벌라고 하냐? 돈이 일이야. 골무가 될 거야 아 반갑습니다. 힘들지 쉽지 않아. 그 자리에 앉으면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 지구촌반 사회 시작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저한테는 자메이카에서 유일하게 음악 차트 1등한 사람 하하 연님. 연만 아 고마워 이렇게. 자리 빛내주시고. 또 빨리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네요. 오에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입니다. 이렇게 격식 있게 하다니 아니 에바가 우리 사무소 첫 출연? 아, 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이렇게 90년대 스타일로 소개하는 게 나니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는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바로 들어가는. 이 나니엘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생긴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익숙해요. 마지막에 뭐 최종 오늘 어땠냐고 안 물어보면 너무 찝찝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야 끝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소개 좀 해도 될까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하무적 우리 럭키 현님. 야 조심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있어 보이잖아. 천하무적. 우리 외국인 중에도 사실 알베르토가 천하무적 같은 존재죠. 진짜 적이 없어. 진짜. 아니면 밋밋해서 저기 없어. 슴슴하다, 밋밋하다. 슴슴하다는 할머니 왜 처음 들어봤어 슴슴하다, 약간 평양냉면 같은 사람. 와 잘한다. 전현님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에이바 오길 잘했다. 평양냉면. 제 시선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에바가 이제 뒤에 남편분이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너무 흐뭇하게 웃고 계셔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클로즈업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안 보이던데. 아까 전에는 혼자 서 계신 거예요 우리 다 맞죠? 그래서 좀 앉아 계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에바가 괜찮다고 집에서 하도 나빠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서 있어도 된다 사람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조금 서 있어도.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은 약간 다 모시고 꿈 얘기 하려고 해요. 드림, 꿈. 꿈이라는 게 어차피 뭐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소망, 희망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세요. 뭐 목표나 꿈 뭐 그런. 항상 쓰고 망하지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 맞아요. 그래서 안 써버려요 이제.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 찝어야 되는 거죠? 집에 빨래 하다가 나오는데 본인 입을 이렇게 오늘 누가 잘못 오면 바로 이거. 아니 사실 이게 뭐지? 집게요. 아니 집게인데 지금 알파벳 영어 알파벳. 이게 되게 중요한 테스트야. 이게 얼마 전에 인도 박사님이 알려준 건데. H. H? 이거 뭐야? 하하하야? 대박. 집에 가고 싶어요. 뭐야 소름 돋았어 나 이거 너무 좋다 이거를 알려준 인도 박사가 누구야 대체? 밑반을 까는 거지. 얘 방송을 맨날 하는데. 아니 근데 오빠 얼마나 한가했으면 이거를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도 걔가 놀랐는데 형님이 기분 좋아지는 거 더 놀랐어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런닝 오픈해서 이러고 있을게요 약속이야 럭키 형은 2024년 꿈이 뭐야? 당연히 꿈이 많고 매일매일 진짜 어떻게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까. 개인적으로 약간 내 MBTI가 ENFP잖아. 이게 약간 소소한 즐거움, 이 작은 행복이 이런 게 꿈인데. 나 ENFP 소소한 행복 느꼈어 사실 나는 형을 보고 너무 좋았던 게 내가 고민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실 때마다 지독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돼서 이 지긋지긋한 이 바닥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 직업을 사랑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뭐 이거 보셨잖아요 근데 빨리 안정적이고 싶다 내가 그거 느꼈어요 그래서 내 걱정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고생을 좀 같이 했으니까 코로나도 같이 겪고 하는 사업도 많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벌라고? 얼마나 벌라고? 내가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욕심에 끝이 없더라
사실 오늘 꿈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온 거 이게 다 꿈을 정리한 책이야. 다 꿈이야. 다 꿈이야. 럭키 형 일단 뭐 한 1조 정도 벌겠다 이런 게 꿈이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싶다. 다녀보고 싶다. 누구랑? 몰라. 이거지. 나랑 이래야지 형. 그치 꿈이 거긴데 꿈이 거긴데. 솔직히 동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모에카 앉자마자 형 싹 웃는 거 봤어. 난 봤어. 아닌데 솔직히 모에카가 같이 유럽 여행 한 달 가자고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모에카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되게 이쁘고 되게 똑똑하고. 예. 근데 내 눈에 여자로 안 보인다라고 우리 가족이. 오빠가 맨날 자기가 산다는 여자를 얘기해요. 모에카는 여자로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찝찝하다. 썸 타는 여자를 왜 얘기해, 룰레죠? 아 근데 반대로 그러면 모이카는 저도 럭키 진짜 한 번을 그냥 좋은 오빠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신께 맹세하는데 제가 제 와이프랑 이렇게 결혼했어요. 1도 관심 없다고 그랬어 나한테. 자기 이상형이랑 완전 다르다.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남자는 여자한테 최선을 다할 뿐이고. 아니 그냥 굳이 왜 여기서 엮이게 해요?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모에카 미안한데 화내지 마. 모에카가 소리 크는 게 처음 봤어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로 싫었어. 미안합니다. 해외 촬영 가고 싶다. 그리고 해외 촬영. 꿈이? 네.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 이탈리. 이탈리아 가고 싶다. 그러면 럭키 형이랑 같이 가는 거 좋아요. 잘 맞아요. 가이드. 잘 맞아요. 그래 같이 가자 오빠. 같이 갈래? 손잡으래. 왼손잡이. 아니 같이 가라야지 누가 손잡으래 요. 왼손이 심장이 있는 쪽이에요. 심장이 있는 쪽이에요. 심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따가 좀 깊이 있게 꿈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많은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꿈은 정말 돈이랑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들어봐요. 야스민도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뻔한 거 말씀드리자면은 뭐 행복, 건강, 뭐 여행.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꿈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20대인 되는 거. 우와 세미 채치자. 쌤이 이제 밟아버리고 야스민이랑 자랑하자면은 정말 장의적 사람. 지금 입는 자켓이 있잖아. 본인이 다 디자인했어 이거. 진짜 나 계속 봤어. 너무 예뻐갖고. 제가 한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도 약간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빈 얘기도 너무 궁금해. 저도 로빈과 에바 다 궁금해요. 저는 그냥 연시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배우니까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찍고 싶어요. 진짜 제일 큰 꿈이고. 이런 거지. 할리우드에 가서. 네네네. 24년 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활동 조그만 역할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다. 좋은 꿈이다. 나 이런 꿈을 되게 응원하는 게 한국에 외국인 한 명씩 없어지는 게 좋은 거야. 형한테. 오징어 게임 아누팜 또 인기 있을 때 아누팜 빨리 잘 돼서 할리우드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 주제 나왔을 때 꿈이라는 주제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로빈 섭외하자. 왜 진짜 아무래도 비전상회담 덕분에 원래 방송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인기도 많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 배우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예능 거의 안 하고 이 연기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형 제가 이제 전 로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야 너 정신 차려라. 이게 너 지금 30살인데 뭐하냐 무슨 배우야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근데 꿈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자기만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거서거서 하는 거. 근데 꿈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꿈 꿀 때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뤄야 되니까. 나는 절대 난 완전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지금도 연극 배우 하면서 힘들어서 뭔가 좀 투잡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심장 떨리는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보통 딱 두 갈래의 길에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한 애들은 너무 후회하더라고. 평생을 후회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 나는 무조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연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익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많아지고 한 번 이걸 잡기 시작하면은 쭉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오늘 약간 눈물 날 뻔했는데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5살 때 제가 그 유튜브로 형님의 영상을 보게 됐었어요. 그때 엑스맨에 나왔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유재석 씨랑 하하 씨랑 그리고 김용국 씨랑 제일 먼저 제가 그 한국 연예인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오는 이유 어느 정도 형이 힘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근데 진짜요.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 제일 처음으로 봤던 예능이 무한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진짜 한국 가서 나도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만나봐야겠다. 너 지난번에 성규가 나왔을 때 오빠 이거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얘기를 해도 돼요. 실명을 안세호라고 그 친구가 저랑 안 지가 24년이 됐어요. 올해 비로소 24년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천만 배우가 두 번이 됩니다. 그냥 이게 평생에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근데 24년 만에 한 번도 주목을 못 받다가 올해 봐요. 올해. 인도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대기만성. 그쵸. 맞긴 한데 인도 말이 아니야. 웃기려고 하는 거 안 웃으면 되지. 그래서 안 썼어. 로빈 너무 응원해. 나. 할리우드에 만약에 가면은 우리를 잊어버리겠지? 아니죠. 형, 우리가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저도 최근에 이 고규필 배우님이랑 또 여행을 했는데 유럽에 갔는데 다 알아봐요. 이 범죄도시도 보내. 근데 규필 형님 또 진짜 오랫동안 문명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거의 40살 더 넘어서 이제 또 만났고 제가 형한테 궁금한 거 꿈만 바라보는 사람들 인원 안다고 아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아드님이나 딸님 어려운 얘기다. 로빈 나이인데 30살 이제 넘었어. 30살 넘었는데 아니 너 일도 안 하고 뭐 하냐? 아빠 저는 꿈은 이제 배우예요. 아니 잠깐만 제가 거지도 아니고 너는 너무 멋있고 솔직히 나도 응원해 너. 그리고 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배우 아니더라도 뭐 외교고시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세 번 떨어지고 주변 친구들은 계속 해봐 응원해. 근데 아빠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지 너 뭐하냐 이런 거니까 사실. 근데 이태리도 약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다 그런 한국도 심한데 근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릴 때 꿈이 있는데 20대 때 꿈이 있는데 되다 보니까 안 될 때 있어.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나는 거짓말 아니라 어저께도 이걸로 드림이랑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고 나는 드림이가 나처럼 너무 빡세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나는 다짐한 게 하나 있어서 공부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해.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특출나지가 않아 뭔가 공부로. 근데 공부는 난 다 물어봐. 서울대만 나왔어 카이스트 나고 그런 형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 시켜서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얘는 시켜서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공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 욕먹을 수 있는데 가려면 카이스트 가라. 가려면은 어중뜨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어중뜨게 간 애보다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앞으로는 너는 옆에서 빌어먹으려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는 살잖아.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했지. 얘가 요즘에 약간 그 음악에 빠져있어. 찰리 푸스 노래를 듣는 거야. 이야.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잘 치진 않아. 근데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잘 들어. 영어랑 피아노는 무조건 해. 어찌됐건 네가 이 길로 안 가도 여자한테는 인기 많아. 이거 제가 똑같은 얘기요.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요. 힘이 돼 안 돼. 솔직히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걸로 네가 명곡 하나만 딱 만들고 놀아 그냥 평생. 그치 명곡 만들면 그거는 근데 명곡이 그냥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수많은 당금질 끝에 하나가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노력했다는 거잖아. 그럼 한국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는 영어 할 줄 알지? 그럼 나가서 놀아. 여행 사러. 라고 똑같이 어저께 그대로. 펄쩍 아이디어가 왔어. 나도 지금부터 피아노라도 배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얘기의 끝은 뭐냐면 부모가 깔아놓은 레일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래버리니까 나도 우리 아빠 엄마한테 날 좀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난 날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계속 주입식으로 하고 널 믿어. 대신 안 되면 그걸 네가 감수하는 거야. 네 꿈을 응원해. 뭐냐면은 저는 정반대였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거 다 지지해주고 다 오케이. 전 벨리 댄서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맨날 뭐 이제 짧은 치마 입고 럭키. 아 나는 전 벨리 댄서 그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나는 피아노 치고 싶어서 방금. 이거 빨리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근데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바뀌고, 아, 나 가수 될래 하면서 계속 꿈이 바뀌는데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이렇게 응원을 해줘도 탤런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그거까지 이제 책임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게 스스로 이렇게 까달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사람들이 보기 하게끔 하면은 되게 후회하는데 혼자 스스로 이게 알았으면은 그냥 후회 없어요. 하얗게 불태워야지. 네, 그래서 그쵸, 불태워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후회 없고 더 다른 일을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질문 여기서 질문. 우리 아들 로빈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32인데 꿈이 배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재능이 없어. 그래도 그래, 배우하지 말고 가수로 하자. 누구예요? 가수. 배우로 하니까 누가 계속 걸려. 바꿀게요. 아들은 딸로 하자, 딸. 우리 딸은 29인데 외교 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3번 떨어졌는데 누가 봐도 얘는 이게 저게 재능이 없어. 그래도 응원한다 아니면은 포기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처는 가? 글을 몰라? 까만 눈이야? 슈퍼티다, 슈퍼티. 안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그럼 말려야지. 말려야 되겠다. 이상하지, 나. 모순적이야. 질문 들었을 때 사실 이런 거야. 뭐 어떻게 방송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말로는 뭐 응원할게 이게 뭐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현실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건 말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지금 케이스는 좀 말려야 된다고는 느껴요. 에바는 응원한다? 아, 일단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반복을 해서든 잠을 안 자고든 하게 돼 있단 말이죠. 32살. 정말 원하면? 글을 모르는데? 글 모르면 좀 해봐. 글을 모르는데 꿈이 그러면은 미안해, 친구야. 응원할 거냐고. 일단 글을 배워야지. 아니요, 저는 바로 그게 말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한번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럼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해봤는데 너무 안 될 때까지 그냥 그 어차피 응원이 아니라 그냥 놓는 거네. 저는 진짜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아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외교관 되려고 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벨리댄스에서 외교관까지 간 거야? 쩐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온다. 저 외교관. 이집트 오세요. 근데 외교관까지 가는 거죠. 외교관이 벨리댄스를 좀 너무 멋있잖아.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외교관 꿈이었는데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저는 정치랑 경제 진짜 일도 몰라요. 진짜 일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옆에서 알려주셨죠. 외교관 하려면 그건 기본이다 하면서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시험을 보게 하려고 그냥 보냈어요. 시험을 보라고. 아빠 한번 보십시다. 나 진짜 너무 멋있는데? 얘네 집 겁나 잘 살잖아요, 얘네. 네.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되고 옆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니까 잔소리. 맞는 얘기잖아. 그게 여유야. 그래서 우리 돈을 벌어야 돼. 여기 다 왜 놨어? 돈 벌라고 하냐? 돈이 짱이라고 한 거예요. 돈이 1이야. 이게 다 돈 짱이야. 1위는 아니야. 1위는 아니야. 건강일이야. 아까 전에 이 말이 내가 잠깐만 말을 좀 부탁할게요. 나는 알베처럼 똑똑하면은 사리 분별이 될 거야. 근데 나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저랑 비슷해요. 만약에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이돌만 봐봐.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있어. 그렇죠. 나 이번에 멜론 시상식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많은 아이돌들이 그 안에서의 경쟁. 그리고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해. 다 잘생기고 다 예뻐. 춤 다 잘 춰. 다 미쳤어. 근데 몇 명이 되냐. 그러니까. 확 튀는 게. 그렇잖아. 그게 운칠기삼이라고. 이건 내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운칠기사. 내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 타이밍. 운이 있어. 운이. 잠시만요. 내가 다시 있단 말이야. 다시 돌리기. 어떤 기술이라고? 운칠기삼. 눈칠기사. 운. 오빠, 운이라고. 기삼. 그러니까 운이야. 럭키야. 이 타이밍이, 이 럭키가 그럼요. 룰렛처럼 돌아서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건 기다리는 싸움이야. 다 기다려. 우리가 시간이 올 거야. 우리가 짱이야. 로빈 무조건 돼. 기다려.
하자고. 멋있다. 멋있다. 우리 졸부가 될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존나 힘이 생겨. 저는 사실 무조건이야. 오늘 사실 저는 시작하면서 그냥 뭐 대충 하는 것보다 목표는 이 영상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 어릴 때 다 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좁게 되고 그리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운도 따라야 되고 이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 운이야.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거 해서 뭐 하냐? 야, 재만아. 얼마나 야, 신이야. 너 얼마나 부자 되려고? 근데 형이 첫 번째 앨범은 실패하셨을 때 행망. 형 그거 진짜 운치 기사 많이 해서 그건 내가 못한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도 중요해. 정말 다행인 건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난 날 너무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난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래서 다 맥일 거야를 나의 목표로 삼았다. 엿장수가 꿈이었군요. 엿장수야. 근데 나는 꿈이 원래 가수가 아니었어. 저는 원래는 미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 한 9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꿈이 없었고 토크쇼는 나가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 당시에 했던 김혜수, 플러스유, 뭐 서세원 쇼, 주병진 너무 유명해서 거기 나가서 까불고 싶은 거야. 나는 되게 멋있고 고고하고 뭔가 되게 다 이뤘는데 말은 또 되게 재밌게 뭔가 그 컨셉까지 다 정해놨어. 성공했네. 하여튼 그랬다가 그 꿈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가 다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유학 준비를 했어. 나는 이 한국이 날 못 담어. 사실은 아니지. 마인드 좋아. 야, 난 도망간 거야. 기회의 땅으로 가겠어. 그래서 확 대생 시험을 봤어. 오, 이상하게 붙었어. 오케이. 그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듣는데 투팍 쉐커의 나 어떻게 뭐 한 거야? 나의 길은 이거였어. 이거다. 힙합 옷을 좋아하다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서 뿌리를 찾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야. 엄마 난리가 났지. 그치. 하지만 날 밀어주세요. 엄마 개빡치지. 그래서 이렇게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 개빡치지. 계속 변하는 거야 삶은. 그렇죠. 이 삶이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얘기했어. 우리 아빠 되게 나이스하신 분이고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 우리 아빠가 야 남자는 깜빵 빼고 다 경험해 봐도 돼. 와 진짜 멋있다. 지금 네 나이 때 실패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다 자양분이야. 그치.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네가 책임져. 와 진짜 멋있다. 아예 한 푼도 안 줬어. 그래서 너무 후회했어. 내 가는 길을 후회했단 말이야. 난 한국에서 지금 방송하지만은 난 항상 처음부터 방송의 첫 번째 옵션 아니었어. 그렇죠. 세상 아침 옛날 리포터 했을 때도 결코 다 했어요. 달팽이 역할도 했어요. 역시 아침 방송이 짱이지. 근데 이런 거야. 그 프로를 나를 부르지 않았어. 어떤 미국 여자가 캐스팅이 되는데 갑자기 전날 일이 생겨서 못 한다는 거야. 급하게 제작진이 난리 난 거지. 그러면 나를 준비돼 있는 사람은 땡처리를 부르니까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진짜 이 강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운칠 기삼. 이게 운칠기삼이야. 그리고 비정상회담 여기 시즌 1 멤버들이잖아. 난 시즌 1 멤버 아니야. 여기는 원적 다 이거를 다 건물을 올려쓰고 나는 시즌 3에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요 형? 나는 늦게 들어가지만은 빨리 적응해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늦게 와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진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따뜻하다. 하하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실패도 된다. 이것도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20대 그냥 실패하고 땄다는 거예요. 에바는 어릴 때 뭐였어요, 꿈이? 저는 수의사. 네, 동물을 너무 좋아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수의사를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왜요? 아니, 그냥 뭔가 좀 제가 살던 도시 자체가 그렇게 뭐 수의사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저희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무료로 하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9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한 3학년에서 고등학교 그렇게 빨리? 현실 파악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 T예요, T. 네, T라서. 그때는 한국 있지 않았어? 아니요, 그때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는 다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한국 초등학교 나왔어요?
한국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어머님이 한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이제 엄마가 음악 강사로 여기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니까 같이 데리고 온 거죠. 빠른 파악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재능이 없거나 노력을 덜 하거나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버리고 그거는 이제 취미 생활로 남겨놓고 차라리 이제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고? 딱히 누가 옆에서 IQ 테스트 해봤어? IQ 테스트가 아직 안 해봤어요. 200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나 그때 호그와트 들어가는 그 금이었는데. 이게 나 춤을 추고 있었다고. 빠른 파악, 빠른 포기. 빠른 파악에 빠른 포기를 빨리 하는 편이라서. 근데 지금 이 얘기 너무 좋았어. 근데 포기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취미생활로 남겨야 해. 그걸 왜 없애냐고. 어차피 내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피아노나 이제 영어나 이런 것도 너무 강제로 하면은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냥 스트레스가 될 뿐. 그래서 그냥 좀 빨리. 에바는 한국말 할 때 계속 듣고 싶어. 아 나도. 아, 입 모양을 계속 봐. 아니 오늘 치과 갔다 와가지고 살짝 마취가 사기네, 사기꾼이네. 마취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 이거 진짜 딴 얘기인데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 같은 학교. 같은 학교. 어떻게 누가 먼저 뭘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짧게 얘기해봐요. 짧게. 이것도 고민 얘기니까 왜냐면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첫눈에 반하는 거 이런 거 없었어? 종소리가 들렸나? 아니요, 그 종소리는 안 들렸고 아, 남편분 종소리 들렸어요?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였어요, 종소리가? 학교 종소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레게였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분도 되게 현실적이에요. 남편분이 더티예요. 이거보다. 아, 근데 이 뜻이 나 편하자고 아니라 이번 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보험은 시어머니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내분이 녹화 중인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남자 누구나 밖에 나가서 다른 짓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다 목적이 있다고요. 지금 이제 저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 사진을 올려서 나를 홍보를 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왜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겠어 지금? 그러면 우리 저는 궁금한 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의 지금 꿈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꿈은 잘 모르겠고 지금보다 안 좋아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꿈이에요? 네. 아, 이거 예전에 우리 큰어머니가 하시던 말. 에바랑 대화할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단 말이야. 무탈한 게 최고야. 네, 그래서 너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면 허망해지지. 일단 허망해지고 나의 이 노력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쓰레기가 된 것 마냥 이제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거다? 그건 또 아니야. 나는 왜냐면 조금 게으른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래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만 너무 멋있다. 유지되면 되겠다. 이 정도예요. 졸업자야, 졸업자. 사실 우리 사회 요즘 반대인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더 잘 보여야 되고 다 이런. 넌 연로 같은 거 안 믿지? 연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면 된 것 같아요. 뭐 드림이도 그렇고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본인 로빈 오빠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좋아한다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에바가 너무 궁금한 게 과감한 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했던 도전 중에 너무 안전빵만 찾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딱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만. 저는 사실 일단 그 광화문의 아침 오디션을 보러 갔던 것도 제 딴에는 되게 과감한 광화문의 아침을 그때 막 외국인 리포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한국의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예능 방송을 하면서 내가 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돈도 잘 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그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외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면서 외대는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외대 이제 네 저희 선배님들 다들 응원하고요. 후배님들도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론 정보를 들어가니까 너무 기자 쪽이나 이제 기사 쓰는 막 약간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신나는 예능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방송으로 뭔가 어떻게든 이 루트를 한번 왜냐면 그때는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연대 어학당을 나왔거든요. 연대 어학당에 그 채용 공고 같은 게 막 이렇게 떠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어느 날인가 TV조선에 광화문의 아침 거기서 이제 그 외국인 리포터를 구한다 이게 뜬 거예요 채용 공고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이제 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무도는 제가 그거를 하다가 작가님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놔야 돼, 뭐라도. 해놔야 돼. 거기에 그때 러시아를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러시아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러시아인이 한국어를 잘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거의 전날 밤에 연락을 주셨어요. 무한도전 작가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신종변 보이스피싱인가. 신박한 개소리라네. 이러면서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신박한 개소리라. 그냥 핸드폰 그 010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무한도전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간대요. 그래서 예 이러고 그래서 어디 언제 가시는데 그러니까 내일 뭐 언제까지 인천공항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막 그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대본이나 이런 거를. 하나 풀리면 또 다른 거 들어오고. 사실 저도 뭐 그랬는데 인생이 하나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도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무한도전 끝나고 비정상회담 약간 그때쯤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남자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방송계에 쓸 자리가 없구나 해가지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 전에 미스터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너무 조금 옛날이고 그때는 약간 한국어를 또 잘 뭔가 좀 어눌하게 하는 그게 조금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매뉴얼에 있어. 한국말을 잘하면 안 돼요. 이거 잘하면 안 되고 골자리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되게 이쁘게 잘해야 되는 거지. 대한외국인에서 에바가 너무나 구단에 잘 찍혔잖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야. 에바 버전 오은영 리포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학생들 위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나중에 그거 남겨주세요. 에바 뭔데? 바카스라고 이제 카인이랑 하고 있어. 비타500 아니고? 바카스라고. 에바 하나 부탁해도 돼? 예.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어? 지구촌 반상회. 와, 아니 나는 우리가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발음이 되게 어려웠거든? 지구촌 반상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야, 반상회는 이제 나 초등학교 때 이런 그 동회장님들이 불러서 우리 아파트의 미래에 대한 아니면 또 뭐 이번 주에 뭐 공지사항 매월 하는 거나 이 안에서 어떤 정치도 있었고 202호 아저씨가 이상하더라. 뒷담화 갑자기 그랜저로 왜 바꿔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그랬는데 조금 홍보하려고 좀 물어봤어. 내 채널 홍보해서 이렇게 니네 채널로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형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행복한 가족 있고 좋은 와이프 있고 애기 있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벌고 뭐 근데 나 지금 소름 돋는 이 느낌이 뭐냐면 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도 생기고 이제 애기 생기자마자 애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다른 나라에서 최소 1년, 2년 여러 나라에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가능하지 않아? 같이 가야지. 같이 갔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랑 너무 잘 놀아요. 맨날 놀이터가 약간 야 애들아 놀자. 애기한테 저는 가끔 레오 이탈리아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만 하면 아빠 이제 친구 떠나야 되니까 사실 내 욕심 때문에 애들 이거 너무 어렵고.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계속 약간 변덕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변해. 저번 달은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딱 다짐을 해. 근데 이번 달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심지어 꿈이 바뀌어. 요즘 개념기 일찍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떡해. 그냥 어느 날은 뭐 너무 행복하고 무탈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이상하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물을 틀었는데 물을 이제 틀어놓고 물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조금 틀어놓고 이제 뭐 할 거 하다가 샤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 온도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와, 행복을 잘 찾네. 소소한 행복. 애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 오빠는 왜? 진짜? 네. 애기가 있어? 나 우리 조카 애기처럼 키우고 있어. 근데 형 자기 새끼. 몇 살? 5살이요. 한국 나이로. 전혀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나는 여기 중학생 왜 낳나 했어. 여튼 나는 알잖아.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게 내가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 아빠 이러면 어느 날에는 아유 내 새끼 그래 너가 나의 에너지야. 어느 날 아빠 하면 내가 아빠야? 오, 맞아요. 너무 낯설어. 그러면서 갑자기 뭔지 알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 존재가 뭐지? 내가 얘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지. 나도 내 스스로 못 지키고 있는데. 애들이 내 집이었다가 갑자기 짐이 돼. 뭐야?
너무 무거워서 고독하고 외로워. 그때 우리 아빠 생각하지. 아빠는 어떻게 나 키웠을까? 그랬어. 이때 아빠 나이랑 내 나이를 비교하면서 이때 내가 몇 살이었지? 막 추적하잖아. 똑같아. 알지. 똑같아. 엄청 고독해. 그러면서 계속 꿈이 바뀌어. 어느 날에는 얘네들의 초점을 맞춰서 살다가 어느 날에는 또 맞지. 어느 날에는 또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살자. 인생은 마이 웨이 마이 라이프야. 하다가 아니야. 이게 무슨 부모야? 진짜 맞다. 맨날 막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미친놈 같은 거 같아. 뭐지? 진짜 어려워. 사실 오늘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까지를 들어오는 거 사실 뭐 얘기 없는 사람도 이런 경험이 없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오늘 밤에 가서 진짜 뭔가 될 거예요. 나 만든다는 줄 알고 오늘 밤에 가서 만든다고 한 줄 알고 나 먼저 갈게. 움직이자. 오늘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에바만 들어오면 맞고 사실 내가 얼마나 지금 행운인 내 인생이 얼마나 행운인지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만 하여만한 것처럼 엄청 꿈을 크게 꾸어서 계속 약간 도전하고 재밌게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있어요. 꿈을 위해서 좋은 직장 그만두기로 한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나 실제로 있어. 화이팅 해라. 제가 이제 주류 회사도 그랬고 자동차 회사도 그랬고 둘 다 엄청 큰 대기업이었고 대부분 다 스카이 출신들만 다니고 있고 연봉도 너무 좋고 혜택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가볍게 할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꿈이 뭐예요? 원래 나랑 같이 이제 대기업 다니는데 갑자기 본인이 술집 하겠다고. 나는 나 음악 너무 좋아하고 술 너무 좋아하고 술자리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도전이긴 한데 그래도 다 말렸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술집은 포기했다. 포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술집에 있으면 2년 후에 코로나. 2년 후에 코로나 겪었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그 술이 아까워서 뭔가 어떻게 해서 유통사업을 시작해. 대박 나. 난리 났어. 회장님 소리 들어. 직장인은 저도 이제 회사 8년 동안 다녔으니까 직장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살아. 안전이에요. 고민, 불안감 그런 거 잘 없어요. 어차피 특히 대기업이면 월급이 쭉 나와요. 그리고 늙어가면서 협상 계속 하면서 연봉이 계속 높아져요. 장기적으로 계획하기도 좋고 주말마다 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얘는 나 술집 하고 싶어서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한테 의견을. 근데 이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가족이 있다,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한 번은 말릴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없고 자기 인생 계속 즐길 거다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한번 해봐도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는 친한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 아는 선배님 중에서 서현철 선배님이라고 되게 배우예요. 근데 그분은 연기를 30살 때 약간 회사 그만두고 연기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뭔가 비워 있었다는 느낌. 약간 그 직장 다녔을 때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느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너무 유명하시죠? 너무 유명하시죠? 네. 근데 그분이랑 그 작품을 했는데 너무 약간 롤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끝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 얘기하고 싶은 게는 그거예요. 제일 제약에 있는 사람은 게으롭고 야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면은 이 꿈 아니더라도 뭔가 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사람도 만나고 뭔가 이게 옆길로 가도 되는데 뭔가 게으르고 뭔가 좀 다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성격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상황마다 다르고. 야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빠 말한 대로 월급도 나오고 뭐 주말에 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제 성격상 저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는 다국 와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좀 더 재밌게 살고 싶다, 나를 알리면서 살고 싶다 하다가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 꿈 때문에 제가 불행해진다 그러면 저는 그때 포기할 것 같아요. 꿈이 불행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 어떤 축구 감독이 있는데 사리라는 감독이 있는데 되게 유명해요. 첼시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뭐 연봉은 뭐 몇백억이죠. 축구 감독이니까. 근데 사리는 40대 초반까지 은행원이었어요. 네. 40대 은원이었고 축구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한테 가서 나 그만두겠다. 나 축구 감독 할 거야. 근데 그래서 완전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이탈리아에서 커리어가 없잖아 축구. 커리어 없죠. 축구 했던 사람이 또 아니고 감독을 어떻게 그렇게 되지? 바닥부터 시작했죠. 뭐 쿠브 리그부터 시작해서 월 몇십만 원 벌면서 올라가고 지금 60대 60 다 되셨는데 지금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너는 이 자신이 어디서 왔냐? 용기 어디서 왔냐? 근데 사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일하게 돈을 안 받아도 하고 싶은 일이 축구 감독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된 건데. 멋있다. 현님은 이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이 많으실 텐데. 진짜 있고 야 진짜 눈도 오고 미치겠다 그지. 막걸리가 확 땡겨가지고. 이 친구는 개지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네이버에 쳐봐도 나오는 친구고 원래는 저의 매니저였고 그리고 장나라 씨 매니저를 했었고 백지영 누나 매니저를 했었고 승승장구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성공했고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월급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를 부르더니 동훈아 내 요즘 이상하대. 왜? 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감사한데 이게 좀 안 온다. 왜? 내가 지금 연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린 나이잖아 나도 그냥 호기롭게 그냥 너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면 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 투잡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도 강포차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주점을 하는데 네 심장 떨리는 곳으로 가 했더니 진짜 지금 심장이 떨려가고 있어. 내가 도란증이 와가지고 계속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뭐 아토피도 없고 약간의 정신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지. 너무 많이 해. 와디라는 친구가 있어. 와디. 유명하지. 그 친구는 S전자 다니다가 나왔잖아. 지금 그때 받았던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고 양질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케이스. 뭐 내 친구가 안 좋은 케이스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잠을 못 자. 불안장이에요. 소주 4병을 안 까면 못 자게. 근데 뭐 내 친구가 또 그걸 만족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그거는 뭐 시선일 뿐이지. 나는 응원해주고 싶은 거지.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어요. 네, 부모님이 그래서 맨날 꿈이 있으면 꿈이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해도 저는 지금 들어가잖아요. 약간 미련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험은 들어놔야 돼.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을 하세요. 에바 좋아. 실례하지만 어느 정도예요? 집이 어느 정도?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둬. 그러면은 내가 뭔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이게 망하면 옮겨갈 때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아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사실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보여드릴 영상이 나온 것 같고 이 대본에 있어서 제가 이것도 할게요. 야 이거 다 나왔어 사실은. 야 우리 딱 맥주 한 캔씩 먹을래? 좋아요. 먹을 사람만. 좋아요. 어때? 야 좀 사다 달라고 그래. 내가 사오라고 그럴게. 막걸리. 캔 5개, 막걸리 3개. 너무 좋다. 이제 쿠키 영상이지 뭐. 그러면은 2024년 꿈을 위하여 가자. 시트콤이야 시트콤. 진짜 우리 이제 진짜 감사드리는 게 2024년이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1년 내내 쭉 볼 수 있는 영상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잘 나와갖고 우리 사모사 시청자분들도 구독하신 분들은 무조건 잘 되실 거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된다. 아니는데 진짜 찝찝하게 만드네. 농담이고 아무튼 모두 농담 아니잖아. 찝찝해 이미.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